네, 안녕하세요. 심플러티입니다. 예, 밖에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부산 근방인데요. 날씨가 좋지 않네요. 마음에도 지금 비가 내리고 있는데, 네, 뭐 찬찬히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랩지노믹스하고 지금 수젠텍 같은 진단 키트 준대요. 시제는 걱정 안 하고 있고요. 전혀 걱정을 하지 않는데, 수젠텍은 조금 걱정을 하고 있고요. 랩시노믹스는 좀 흐름이 좀 많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장중에도 이렇게 흘러내릴 줄 몰랐는데요. 네, 또 흘러내렸습니다. 결국은 흘러내렸고, 네, 좀 과거로 좀 돌아가서 제가 이쪽 차트일 때 처음에 이제 랩시노믹스를 좀 이렇게 저도 직접 매수를 들어갔던 상황이고요. 61선 터치할 때 매수가 들어갔는데 제 가족분 중에도 같이 들어간 분이 있고요. 그래서 좀 손실이 좀 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시점에 제가 이렇게 손절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고 늘어지면서 갑자기 이렇게 내렸는데 거래가 없이 그러니까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그 손절 라인을 적절히 못 지키고 지금 안고 있는 상황이고, 비중은 그래 많지 않습니다. 비중은 한 10%도 안 돼요. 5% 자산의 5%밖에 안 되기 때문에 크게 무리는 없는 상황인데, 제가 올라가는 거 보고 더 살려고 했는데, 예, 뭐 비중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또한 뭐 소중한 돈이고요. 그리고 제 방송을 청취하신 분 중에도 분명히 랩지노믹스를 일대 네, 공략이 들어갔던 분이 계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손실률이 지금 따지고 보면 한 15%, 많게는 20% 가까이 난 상황인데, 현명하게 대처를 해야 됩니다. 이게 뭐 손실이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리고 갑자기 또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뭐 언제 나올지도 모르겠지만 제발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들지만, 일단 냉정하게 시장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단 키트가 가지고 있는 성장성은 좋다. 그리고 지금까지 어떤 차트를 봤을 때는 많이 상승은 했다는 거죠. 5천원짜리가 이렇게 6배까지 올라온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급락도 아닌 계속 흘러내리는 장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이제 봐서는, 시젠 같은 경우에는 아시죠? 제 아들이 직접 용돈을 다 털어서 이제 매수한 상황이고, 시젠의 어떤 미래는 아주 괜찮습니다. 그래서 갖고 계신 분도 많을 것 같고, 그리고 저 또한 처음부터 공략했던 종목이 시젠이었습니다. 시젠 하면 심플러 이렇게 해서 공략이 계속 갔던 상황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중간에 제가 2인방이라 해서 수젠텍을 이제 포트폴리오에 넣었어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랩지도 일부 제 가족분이 직접 투자를 하는 바람에 제가 이제 이렇게 저도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뭐 비중은 많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니까 랩지노믹스와 수젠텍, 시젠 모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본인의 포트폴리오 중에 진단 키트라고 하면 한 가지 종목이면 되는데, 그러니까 판을 너무 이렇게 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한번 반성을 해봅니다. 저 또한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인데, 비중을 뭐 많이 들어간 부분은 아니겠지만 포트폴리오 안에 뭐 시젠, 수젠텍, 랩지노믹스 모두 가지고 있다는 그 자체가 조금 실수이지 않았나, 저 또한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탈출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두 종목에 올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랩지노믹스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하면, 예, 랩지노믹스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하면, 예, 만약에 반등을 하게 될 경우, 양봉이 그려서 뭐 반등이 이렇게 계속 흘러내릴 수도,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진짜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일단 흐름이, 뭐,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는 상황이 있지만,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 이게 기술적인 반등은 나옵니다. 이게 지지선 혹은 이렇게 매물대 여기 조금 나와 있거든요. 17,500원대. 뭐, 그 터치하고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22,000원 혹은 21,500원, 여기. 랩지노믹스는 일단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여기가 반등을 하게 될 거예요. 뭐, 조금 더 내려왔다가 다시 기술적인 반등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나오게 될 경우 22,500원, 예, 22,000원에서 이 정도 반등을 하게 되면 수젠텍이나 혹은 시젠으로 비중을 가져갈 수 있고요. 그러니까 거길 태울 수도 있고, 혹은 제가 지금 저도 그렇게 공략을 할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그 종목 교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할 거예요. 하는데 따라 하셔도 되고, 아니면 개인의 판단에 의해서 비중을 더 뭐 축소하거나 다른 종목으로 타시는, 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본인께서 다른 종목을 이제 모니터링 했던 종목이 있으면 그 종목으로 이동하셔도 되고, 아니면 끝까지 가을 때까지 실적이 이제 4, 5, 6이 뭐 더하면 뭐 1분기보다는 당연히 좋겠죠. 작년보다는 매출이 분명히 몇 배가 높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몇 배가
그러니까 한두 배가 매출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뭐 5배, 10배라는 말이 있거든요. 정확한 어떤 수치는 실적 시즌, 그 4, 5, 6월 달, 6월 달에 6월 말부터 45일 안에 공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8월 16일, 8월 15일인가 16일쯤인데 그때 금요일인가 목요일인가 잘 모르겠어요.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날 실적 공시를 할 겁니다. 근데 그 전에 아마 컨센서스가 나오면서 그러니까 뭐그 증권가에서 내다보는 저 전망치가 나오고 어림잡은 수치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는 어떤 게 흐름은 계속 흘러내리기보다는 일정 이게 양봉도 그려주면서 양봉과 조금 디뎌주면서 봉이 짧아지면서 그리고 MNC도 좀 줄어들 타이밍이 왔고요. 그러면 61선 근처까지는 올 거예요. 그때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겠죠. 그러면 이렇게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을 내가 투자해서 기다려서 여기서 반등을 줄 때 일부 손실을 본다 하더라도 빠져나올 것인가. 지금은 랩지만 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진단키트 모든 관련주에 적용되는 아니에요. 개별 종목이에요. 지금 달라요. 시젠, 스덴텍, 랩지노믹스 세 개 다 종목이 어떤 그리는 지금 이 흐름의 자체가 다 다릅니다.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랩지는 저 같은 경우에는 내일 혹은 뭐 다음 주 초 안으로 봐서 비중을 계속 조금 축소할 거예요. 축소를 해서 그 5%뭐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정말 작은 금액인데 몇백도 안 됩니다. 그러나 손실이 난 상황이고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안고 있는 짐이고 걱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나름의 어떤 현명하게 판단을 해 보십시오. 계속 가지고 가야 될지 아니면 좀 반등을 줄 때 일부 차익 실현할지 아니면 내일 시초가에 일부 던지고 제가 말씀드린 그 종목을 편입을 할지 직접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예, 계속 안고 있는다고 또 답이 뭐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현 시점에서 오늘까지 제가 이게 내릴 줄 몰랐어요. 오늘은 약간의 반등이 나올 줄 알았고 시즌처럼 예, 시즌처럼 지금 이렇게 여기를 지켜주잖아요. 지금 10만원대를 지켜주면서 음봉이긴 하지만 깊지가 않다고요. 오늘도 뭐 0.9% 시작해서 예, 고가가 또 2.3%인가요? 고가도 2.3% 보였고 그리고 종가는 비록 마이너스 0.09인데 어쨌든 더 흘러내리는 어떤 그런 기미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 보는 부분이고 문제는 예, 랩지노믹스하고 이제 수센텍인데 랩지가 이렇게 실망을 줄 줄 몰랐습니다. 예, 저 또한 적절히 대처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10%, 15% 정도 많게는 15%, 20%까지는 저는 아니거든요. 15% 정도 손실이 났는데 이 부분을 안고 다른 종목에 20% 이상 수익을 한번 가져가보자 해서 저는 종목을 좀 바꿀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종목은 제가 나중에 영상 끝나기 전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판단을 잘 하셔가지고 랩지 같은 경우에는 수젠텍으로 옮겨가시든지 종목을 이제 편승을 하는 거죠. 혹은 아니면 진단키트는 싫어. 내가 포트폴리오 중에 어떤 이게 많다, 뭐 시젠도 있고 수데니도 있고 랩지도 있고 그렇게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한 가지로 묶어야 됩니다. 같은 섹터잖아요. 섹터 안에 세 가지 종목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은 옳지 않은 방법입니다. 분명히 아닙니다. 그리고 전체 내가 1억의 투자 금액이 있는데 3천만 원 이상 그러니까 한 섹터 내에 진단키트라는 섹터 내에 내가 3천만 원 이상 투자했다는 그 자체도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예, 올바른 투자 습관이 아닙니다. 분명히 저는 한 섹터당 맥시멈 30% 혹은 20% 예, 그렇게 저는 꾸준히 말씀을 드렸어요. 꼭 챙겨봐 주시고 예, 많이 힘드시더라도 이렇게 적절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쯤 예, 그런 분들이라고 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근데 만약에 내가 랩지만 가지고 있다 예, 랩지만 가지고 있다 하신 분들은 랩지 같은 경우에는 성장성이 제가 또 이렇게 조사를 좀 오늘 또 예, 퇴근하면서 1시간 동안 예, 많이 찾았어요. 많이 찾아봤는데 그러니까 블로그든 모든 뉴스들을 다 검색해봤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시젠하고 스엔텍하고는 좀 다른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잘 몰라서 제가 뭔가 뭐 맞다 틀리다 말하기 전에 일단 주가의 흐름이 굉장히 약하고 주포가 충분히 어떤 주가를 만들어주고 차트를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적당한 타이밍이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반등을 줄 때마다 일부 이제 손절을 하고 예, 랩치는 그렇습니다. 손절하고 다른 종목으로 이동을 하길 원합니다. 예, 저는 그렇게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수젠텍 같은 경우에는 수제는 이상해요. 지금 제가 오늘 글을 이렇게 남겼잖아요. 한번 보실래요? 제가 남긴 글. 예. 이렇게 오전에 7시간 전에 글을 올렸고요.
글을 올렸고, 그리고 3시간 전에, 그러니까 한 3시쯤인가요? 3시, 2시 반이었나? 2시 반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상하게 누르는 그 속도가 굉장히 많이 눌렀습니다. 막, 되도 않은 금액이, 뭐, 거액이 뭐 1억 이상 막 갑자기 막 매도 누르면서, 매도 세력이 막 나오면서 투매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아무 뉴스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담하고 통화를 저는 시도를 한 2번 이상 했는데, 왜냐면 제 주위에도 수젠텍을 그 회사분 직원분들 많거든요. 제 주위에. 예, 많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계속 하다가, 예,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했는데, 전화가 연결이 안 됩니다. 첫째는 연결이 안 되는 이유를 전 잘 모르겠지만, 이전에 제가 수젠텍을 설명드린 지금 여기 검색하면 돼요. 홈페이지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얼토당토 하는 말이 또 나와요. 예. 뭐 홈페이지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뭐 트래픽이 걸려서 홈페이지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말뿐만 아니라 주담하고 통화를 시도했는데 주담하고 했던 말도 아니라 무슨 뭐 공장? 연구소? 거기 전화하면 안 되죠. 거긴 전화하는 데가 아니에요. 전화 안 받습니다. 주담이랑 통화하는 이 번호가 여기 따로 있어요.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 텐데 어딨나? 홈페이지 제일 밑으로 내려보시면요. 투자자 주식 담당자라고 있습니다. 그 메일도 있고요. 네, 근데 이전에 제가 4월 달에 올라왔던 업데이트된 글을 봤을 때 문의가 너무 많아서 예, 일을 못 한다고 그렇게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말은 지금 거기 지금 그 멘트는 지금 사라진 상태이긴 한데 전화가 엄청나게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거예요. 예. 자기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주가가 오르고 내린 걸. 예. 어떤 수급 세력이거나 예. 투자의 어떤 집단들이 들어오면 예, 올라가는 거고요. 예, 그리고 지금 내려가는 상황에서 자기들이 할 말이 없죠. 할 말이 없을 겁니다. 예, 특별한 말이 없어요. 중요한 거는 지금 수젠텍이 어떤 증권사에 보는 컨센서스에 좀 부합하지 않을까. 저는 2분기까지는 괜찮을 거라 보고 있거든요. 분명히. 그러니까 그 내용도 한번 같이 볼게요. 일단 여기 고객 지원 들어가시면요. 인베스터 릴레이션이라고 있어요. 클릭해 보시면 직접 보세요. 직접. 그러니까 제 말을 듣고 판단을 직접 하셔야 됩니다. 예. 제가 아까도 심플러님 믿습니다 하지만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왜냐면 본인의 소중한 돈이기 때문에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예. 저는 추가 매수라 생각을 해서 수젠텍을 그 지인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예, 랩지노미스는 추가 매수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시제는 그냥 들고 가면 되고요. 예, 홀딩하면 되고. 지금 저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수젠텍 지금 IR이나 신한금융투자의 글을 보시면 저는 이거 하루에 한 번씩 계속 봐요. 왜냐면 이거 봐야지 저도 이렇게 안정이 되더라고요. 안정이 되다 보면 저도 하나의 사람이니까 예, 가끔씩 봅니다. 매일은 아닌데 보다 보면 이렇게 컨센서스가 잘 나와 있어요. 5월쯤 말에 나온 얼마 안 된 어떤 보고서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걸고 그리고 이렇게 신한금융투자가 메이저급이에요. 메이저급에서 꿈같은 영업이익률을 보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컨센서스를 올려놨고 예, 아마 다들 보셨을 겁니다. 근데 한 번 더 보세요. 안 보신 분도 많아요. 쭉 읽어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여기서 예, 퍼가 있어요. PER. 예, P란 개념이 이렇게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근데 지금 아마 심플하게 말씀드리면요. 국내 주식 최고스피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보통 PER 기본 에버리지가 10입니다. 10배. 예, 10배라 보는데 지금 최근에 매출이 많이 올라가고 영업이익률 자체가 보통 물건 하나 팔면 70% 이상이라고 보통 수젠텍은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PER이 지금 1.7배예요. 1.7배. 2020년 지금 전망치가요. 근데 이 컨센서스는 하나의 자기들의 이름을 걸고 증권사에서 이제 레포팅을 하잖아요. 보수적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너무 컨센서스를 좋게 가져갔을 때 그만큼 목표 주가나 펄 자기들이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더 좋게 이제 나온 상관없겠지만 만약에 매출이 안 좋아졌다 그러면 이게 안 좋아지겠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마진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레포팅을 할 때는 보수적으로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2주 이상 한 기업에 대해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고 그리고 직접 그 회사를 찾아가가지고 실제 아마 판매하고 제품 생산하는 거 다 볼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전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PER이 지금 이 같은 경우는 1.7배이고 2020년은 3.7인데
기본적으로 국내 코스피 기준으로 봐서는 예, 퍼가 10이면 에버리지고 예, 저평가 고평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굉장히 저평가된 상황이죠 지금. 예. 그래서 지금 주가에 2배 올라간다 하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가격입니다. 카카오, 네이버 다 검색해보세요. 지금 PER이 얼마인지. 수십 배예요, 수십 배. 미국은 기본 20배고요. 20부터 시작하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쭉 읽어보시다 보면 예, 뭐 다 나와요. 뭐 직접 다 보세요. 예, 다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2020년 보자. 2020년 쭉 보다 보면 제가 아까 봤던 게 있었는데 여기 나와 있어요. 영업이익률이 지금 76%고요. 보이시죠? 그리고 부채 비율이 지금 9.4예요. 10%예요. 일반적으로 기업이 부채가 100에서 뭐 많은 200%뭐 이렇게 그래 되거든요. 근데 안정성으로 따지면 지금 9% 지금 컨센서스 그래 나와 있어요. 그 내년이면 4%밖에 안 돼요. 부채 비율이. 빚이 없다는 거죠. 다 갚아서. 그리고 현금 비율. 그리고 1000% 넘잖아요. 현금이 많다는 거죠. 현금이 많으면 새로운 뭔가 할 수 있다는 여지가 높다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는 예 계속 수젠텍이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고 적극 좀 뭐 이렇게 저는 뭐 이렇게 공략을 했습니다. 예, 공략을 했던 부분인데 문제는 지금 그게 이게 너무 당황하게 이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 또한 이제 당황스러운데 좀 이상한 그 뭐지? 예, 뭐 종토방의 어떤 그 글을 캡처해서 올렸던 분이 계시는데요. 댓글에 그 어쨌든 감사드리는데 뭐 이런저런 정보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셔서 감사드리는데 그 알림감 동시 그때 시점에 그러니까 그때 보셨겠죠? 그때부터 갑자기 투매가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저도 당황스러워서 급하게 어떤 댓글을 남겼지만 예 지금 10 몇 프로예요 지금. 예 13%까지 내려갔어요. 이게 쭉 13%까지 분봉 볼게요. 네 13% 이렇게 쭉 내려가더니 그때가 댓글이 막 달리고 예, 종토방이 이상한 글이 올라왔다면서 이렇게 캡처해서 보여주시고 하시는데, 예,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 팩트에 기반하지 않아서 많은 다양한 수백 명의 분들이 어떤 글을 보잖아요. 종토방도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못 섣불리 올리다 보면, 예, 뇌동매매를 만들게 돼버리면, 제가 다칩니다. 예, 제가 다치고, 어쨌든 저는 추천하거나 사라 그렇게 그런 방은 아니에요. 분명히 핵심적인 부분은 학습, 예, 주식 학습의 어떤 목표를 가지고 같이 연구하고 공부해서 예, 건전한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복귀입니다. 많은 분들이 주식을 매매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제가 나름 방법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고, 예, 기술적인 부분, 차트 부분에 조금 집중을 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예, 주식 학습 채널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모든 종목들이 다 잘 가고 상승하고 상관이 없겠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급락이 계속 나오거나 예, 샀는데 저 또한 손실인데 예,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피해를 보시게 되면 그런 글들이 또 이제 와전돼서 네, 심플러 때문에 뭐 이렇게 그런 말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법적으로는 제가 문제가 없습니다. 분명히 제가 다시 말씀드린 부분이겠지만 예, 그런 의도로 제가 지금 유튜브 생활을 하는 건 아니고요. 절대로. 어쨌든 그런 글을 또 이렇게 그냥 저희 생각에서 올려주셨는데 또 예,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놀랬고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예, 그 부분은 또 말씀을 좀 드릴게요. 어쨌든 그래서 지금 투매하는 상황이 나왔죠. 그러니까 투매가 지금 이렇게 벌어지면 그 주가가 저는 그래요. 저 경험은 그래요. 이렇게 말도 없이 이유 없는 유언 비어와 어떤 뭐 세력의 의도적인 누름 그리고 다른 종토방이나 이상한 뭐 이렇게 악재 뉴스, 예, 악플 이런 것들 달리는 순간 만약에 이때의 주가를 그러니까 25,000원대를 회복하게 되면 여기죠. 여기에 봉을 회복하는 순간은 그 다음에 슈팅이 한번 나와요. 네. 슈팅이 한번 나옵니다. 나오는데 한번 털고 가자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랩지랑 달라요. 수젠텍은 예, 매출이 지금 빵빵하기 때문에 뭐 주담이랑 통화 안 된다고 지금 회사가 망하는 거 아닙니다. 예, 너무 바빠서 뭐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겁니다. 예, 자동응답으로 넘어가더라고요. 그리고 다양한 나라에서 전 세계적으로 어떤 매출의 어떤 상품을 계약을 한 상황인데 그거를 취소하고 뭐 이렇게 움직일 수 없어요. 회사가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 망할 회사가 아니고요. 예.
시젠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말씀 안 드릴게요. 뭐 이렇게 시젠 같은 경우에도 비중 확대하거나 어떤 그렇게 하지 마세요. 본인 포트폴리오 내에 20% 30% 이내입니다 무조건. 그리고 상승할 때 지금은 번쩍번쩍할 때 일부 차익 실현도 아니겠죠. 비중을 좀 많으신 분은 축소를 하셔야 돼요. 수젠텍도 예, 분명히 축소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 20에서 내려오죠. 내려올 때 여기서 추매하신 거에 대한 비중이 너무 많으니까 안고 가면 위험하다고요. 올바른 투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비중 확대한 거를 지금 오를 때 이렇게 27,500원대 20에서 내려올 거거든요. 그때 한번 이렇게 나와요. 예, 봉이 한번 번쩍번쩍 하게 되면 일부 여기에서 뭐 매수를 하셨던 추매하신 부분에 대한 비중은 익절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안고 가는 부분은 예, 한번 실적 시즌이 또 올 거니까 그때까지 가셔도 되고 그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직접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인데, 그리고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그 주식 그 장세가 지금 10년 이상 저 또한 그 주식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수익 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 낼 수 있는 시기는 지금 다 지났어요. 거의 끝자락에서 지금 예,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모든 종목들이 섣불리 투자를 하게 되면 5에서 10% 마이너스 나는 거는 정말 쉽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방망이를 짧게 잡고 번쩍번쩍 할 때마다 일부 현금은 챙기시면서, 그리고 공격적으로 달려드시면 안 돼요. 지금 고수의 영역이에요. 지금 고수의 영역인데 이 부분에서 돈을 막 벌겠다고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다시 크게 다치십니다. 네, 정말 어려운 시기가 왔어요. 저 또한 힘들어요. 수익 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번 달 같은 경우에도 생각지도 않게 뭐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난 부분에 대해서 6월 달에는 제가 좀 많이 잃었습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렇게 손실을 났을 것 같긴 한데, 이 또한 뭐 1년간에 뭐 거쳐가는 하루에 한 달이고요. 7월 달 되면 다시 좋은 흐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현금 비중을 좀 가정하시는데, 아마 다음 주 초가 되면 또 풀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뭐 이렇게 중장기로 보다는 예, 현금 비중을 일부씩 계속 만들면서, 그리고 공격적으로 뭐 이제 급등 급락하는 종목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시젠 같은 경우가 안정적으로 갔던 부분이 예, 직장인 분들 위주로 제가 이제 좀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수렌테 같은 경우에는 좀 가볍잖아요. 그러니까 급등과 급락이 언제든지 잘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벼운 종목이기 때문에 두 가지의 종목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수렌텍이 만약에 비중을 많이 내렸다고 해서 또 많이 투입하신 분들은 적절히 또 올라가게 되면 예, 비중을 축소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일단 추매는 오늘로서 마지막인 것 같고요. 왜냐면 투매가 나왔잖아요. 투매가 나왔을 때 여기에서 추가 매수는 괜찮았던 부분이고, 올라갈 때마다 추가 매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가 마지막이고, 지금부터는 어떻게 하면 조금 비중을 줄이고 일단 계속 매매를 이어가 볼까 좀 고민해봐야 될 부분인데, 제가 또 한 번씩 또 언급을 드릴게요. 수젠텍 한번 그렇고, 그리고 진단키트 전략으로, 그러니까 비중을 축소하셨거나 일부 손절을 하실 뭐 판단을 드셨던 분들은 대응 전략으로 저는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예,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SK케미칼, 예, SK케미칼 그 다음에 셀트리온 제약, 이 두 가지 종목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하면, 셀트리온 제약이 일부 좀 내려오거나 20에서 터치할 때 공략, 여기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12만원, 13만원 사이에서 공략이 들어갈 부분이고, 그리고 SK케미칼이 좀 안정적으로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21선 쉽게 뭐 이탈하거나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전 고점이죠. 11만 7천원, 거의 12만원대를 보고 간다고 하면 뭐 20%에서 보세요. 여기서 사면 지금 한 20% 되거든요. 20% 정도의 수익은 나오지 않을까. 장담은 아니에요. 저는 전략적으로 SK케미칼을 좀 공략하고 싶어요. 안정적으로. 그리고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하실 분들, 그리고 비중을 좀 확대하실 분들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3인방이 셉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 그룹주 자체가 제가 누누이 2달 넘게 계속 강조를 했던 종목이었고요. 맞죠? 헬스케어도 있고 제약도 있고, 그리고 셀트리온 그룹주가 있습니다. 예, 그룹주도 많이 올랐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제약주 같은 경우가 탄력이 좋고 한번 슈팅이 나오면 뭐 10% 이상은 나오는 어떤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입니다. 그리고 시장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셀트리온 그룹주가 3천억 원 이상이죠. 코로나 치료제에 또 투입한다라고 다시 뭐 설명을 했고, 예, 서정진
그 대표가 가만히 있을 사람은 아니거든요. 분명히 7월 안에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단 기대에 너무 올인하셨던 분들은 비중을 일부 축소하셔가지고 셀트리온 관련주를 선택을 해서 공략을 해보세요. 본인의 성향과 비슷한 종목을 선택을 하세요. 네, 그게 정답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최우선은 저는 SK케미칼이고요. 왜냐하면 차트가 지금 굉장히 이쁘고 케미칼 같은 경우가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자회사가 SK바이오사이언스에 뭐 이제 100% 죄송합니다. 100% 이제 자회사고 코로나 백신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빌 게이츠 재단에서 44억 원을 투자를 받았죠.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그리고 SK바이오팜 상장 기대감이 따로 있습니다. SK 관련주 동반해서 모든 종목들이 좀 상승하지 않을까. 7월 2일날 SK바이오팜이 상장을 하죠. 네, 제가 주말부터 계속 말씀드린 SK케미칼, 예, 어제도 말씀드렸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이런 종목이 지금 5일선 근접 혹은 21선 근접할 때 매수 포인트가 지금 있거든요. 여기 레인지를 보시고 예, 한번 공략을 한번 들어가 보시면 어떨까. 네, 추천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해서 손실분을 만회를 할 건데 예. 랩지노믹스나 그리고 스덴텍 같은 경우에 비중이 많은 경우 예, 그렇게 이제 할 건데 같이 이제 하셔도 되고요. 네, 아니면 나름의 판단을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이 이 정도 그냥 이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서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예, 그렇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접근할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케미칼 같은 경우가 주봉과 월봉 한번 더 볼게요. 예, 지금 갈 수 있는 폭이 많거든요. 그리고 차트 자체가 이제 우상향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예, 우상향으로 가는 종목. 예, 그리고 월봉도 이 위에까지 12만 그냥 충분히 갈 수 있는 여지가 많고, 그리고 12만 원대를 돌파를 하면 이만큼 오버슈팅이 더 나올 거예요. 13만 원까지는. 예, 예, 7월 달에도 아마 좋은 흐름이 나올 종목이라서 제가 저는 이렇게 비중을 좀 나누어서 이렇게 여기 케미칼에 좀 편승 혹은 셀트리온, 예, 셀제 공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헬스케어든 내려오면 예, 더 비중을 확대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손실분을 저는 이렇게 만회를 할 거다라고 마지막으로 멘트를 남깁니다. 좀 시간이 많이 되었네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힘드실 거예요. 힘드신데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비중을 계속 늘어간다고 해서 오른 건 절대 아니고요. 그리고 무조건 저 종목이 예, 스엔텍인데 오를 거라고 그렇게 막연히 예, 생각하셔도 안 됩니다. 전략적으로 무조건 뭐 비중 30% 이상 가져가신 분이라고 하면 필히 조절하셔야 됩니다. 예, 조절하시고 이런 말도 안 되는 투매가 나왔다는 거는 한번 흔들고 간다는 의미도 있어요. 기술적으로 저는 제 경험에 의해서 말씀드립니다. 거의 바닥이라 보고 있는데 내일 또 흐름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분봉 자체가 지금 여기서 거래가 터지면서 이 보세요. V자죠.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누가 내린 거예요. 인위적으로 누가 내렸다가 여기서 꼬리에서 먹고 몇십억씩 여기 가져가서 지금 끌어올린 거거든요. 네, 지금 그런 흐름이에요. 그래서 내일 흐름이 굉장히 좋은데 내일은 무조건 양봉이 나와야 됩니다. 지금 스린텍 양봉이 이렇게 작은 거라도 나오면서 추세 전환을 의미하는 좀 점진적으로 다져가는 그런 흐름이 저는 나올 거라 보고 있는데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개별 종목 관련해서는 키움증권 물어보신 분 계시죠? 네, 잠깐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키움증권 차트가 굉장히 이뻐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은행주나 증권주를 좋아하진 않지만 언택트 관련주로 또 거래량이 늘다 보니까 예, 주식 매매를 많이 하잖아요. 500만 명 이상이 계속 하루하루 이제 단타도 많이 하시니까 어쨌든 수익이 많이 개선되는 것 같습니다. 키움증권 같은 게 언제가 매수 포인트냐고 최근에 말씀을 이제 물어보시더라고요. 매수 포인트는 뭐예요? 그러니까 웅덩이에 빠질 때, 자 짧게 말씀드릴게요. 웅덩이에 풍덩 빠질 때 빠지는데 지금 여기가 골이 깊잖아요. 이 골이 깊은 이 중간, 최대한 중간에서, 그리고 양의 어떤 그 추세 전환을 의미하는 양의 MACD가 돌아가기 이전에 하루 이틀 전, 이때가 맥점이죠. 그 맥점이라고 하면 지금 또 거래량도 봐야 되겠죠. 거래가 상승하면서 그리고 여기 돌아가고 그리고 여기서 5일선과 21선을 터치한 여기가 맥점이에요. 예, 아시겠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분할 매수겠죠. 이날 좀 만약에 노렸던 분이라고 하면 크게 내렸을 때 뭐 나누어서 뭐 반, 뭐 5%, 10% 비중이라면 여기서 5%, 여기서 5%, 혹은 여기서 5%, 여기서 못 샀으면 여기서 5% 이틀간 분할 매수, 혹은 10%. 예, 그렇게 5일선과 21선 근접, 맞죠? 근접할 때, 그리고 MACD가 이렇게 돌아갈 때,
예, 그러니까 한 번에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을 전하세요, 친구분한테. 매수는 분할 매수 개념이다. 5일선과 21선 터치할 때, 근접할 때, 그리고 MACD가 추세 전환 의미하는 돌아갈 때, 플러스 거래가 활성화될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전문가스럽습니다. 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개별 종목 관련해서는 또 제가 내일 오전에 몇 개 선택해서 예, 좋은 자료 또 만들어 드릴게요. 예, 힘내시고요. 같이 화이팅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심플로 TV였습니다.